최근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 대책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뭘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경제브리핑 시간에는 이 재테크의 필수 상품 연금저축에 대해 키움에셋 플래너 김현우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연금저축에 가입을 안 했는데 네. 주변에서는 뭐 재테크에는 필수다. 그렇죠. 돈 버는 사람은 다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개념부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연금저축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세제적금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연금을 받을 때는 우리가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연금을 납부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는 상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들은 이제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가지고 명칭과 좀 특징이 다른데요. 은행에서 뭐 운용되는 상품을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하고요. 또 예.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흔히들 알고 계시죠? 연금저축 보험, 이건 이제 보험사에서 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같은 상품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가입자가 이 납입한 납입 금액을 주식이라든지 채권에서 이렇게 변동적으로 좀 운용이 가능하고요. 예. 대신에 이제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 신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투자되는 대상이 국공채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뛰어난데요. 그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좀 배당률이 저조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이제 뭐 가입 당시에 최저 보증 이율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증을 해주고요. 대신에 이런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뭐 가입 초기에 또 해약하게 되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네, 예. 그 원금 손실을 이제 제가 또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 분명히 설명을 해줬을 텐데도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그냥 가입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말에 가입을 했다가 그렇죠. 저는 해약을 하면서 100만 원 이상 손해를 봤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미리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100만 원씩이나 이제 손해를 보셨으면은 제가 웃을 일이 아닌데 웃습니다. 네. 네, 연금저축을 보면 솔직히 이제 가입을 하실 때 대부분 뭐 소비자들이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세금 혜택들을 초점으로 가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장기 상품이고 연금 상품이다 보니까 이 본연의 연금 기능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세금에 대한 혜택만을 고려하다가 중도의 손해를 보시면서 이제 해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유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키움에셋 플래너 재무설계에서 뭐 조사한 자료인데요.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1년에서 10년 가량 점점점 유지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예. 10년까지 되게 되면 절반 이상이 이제 해약을 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 플러스 이자 22%에 달하는 이제 손해를 보게 되고요. 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금 외에도 별도의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원금과 이자에 대한 22% 세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방금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원금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도대체 이자가 그럼 어느 정도 상황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뭐 보통 이제 원금의 22%가 이자로 붙는다고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또 22%를 떼게 되니까 네. 더 많은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이제 계산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납입금이 1,000만 원이다. 근데 이자가 200만 원 발생해서 총 1,200만 원이 됐다. 예. 이 경우에 22% 세금을 내게 되면 264만 원 또 원금의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러자면은 과연 얼마의 이자가 붙어야 되냐? 결국은 총 납입금액의 28%에 달하는 이자가 붙어야 되거든요. 예. 28%라 하면 1,000만 원 납입 시에는 280만 원 정도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 같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연복리 3.5%로 계산했을 때 14년 동안 이제 꼬박 납부를 해야 최소 된다는. 14년. 예,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4년 후에 원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을 계산하면은 어쨌든 언제 손해해도 뭐 언제 해약해도 손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은 해약률을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좀 가벼워진 그런 예.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도 이제 손해를 하시는 거 보면은 뭐 해약을 하시는 거 보면 처음에 이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거나 제대로 된 이해를 못 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겠죠. 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말 필요할 때 좀 미리 알아보고 정말 필요할 때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연금저축의 어떤 부분을 좀 꼼꼼히 고려를 해야 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본연의 기능인 연금 기능으로서의 부분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금 혜택이라는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세액공제나 이제 소득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이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이 매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죠. 세금을 떼고 나서 소득을 받게 되는데요. 가정마다 또 이런 뭐 소득이 있는 분들마다 뭐 세금을 내야 되는 환경이나 그 금액은 다를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에 연말정산이라고 하게 되겠는데요. 연말정산을 거쳐서 기간 이제 납부된 세금보다 내가 내야 될 세금이 훨씬 더 적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만약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더 많다라고 된다면 이제
환급이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납부를 하는 말로 걸로 저희가 되겠죠. 뱉어낸다고. 네, 하죠. 그렇습니다. 네. 뱉어낸다 그러는데요. 이제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는 그 세금 환급금이 되겠고요. 이런 이제 소득 공제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연금저축의 납입금액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세금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으신 부분이시죠. 예. 가입자가 일단 꼼꼼히 챙겨볼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세금 혜택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연금 말 그대로 연금이면 연금 본연의 기능을 좀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연금저축인데 소득공제만 고려해서는 안 되겠죠. 연금에 대한 기능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우선 이제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이제 연금저축이 2013년 1월 이전에 가입하는 연금저축 상품이고요. 예. 2013년 1월 이후로 좀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제도도 뭐 개선이 됐고요. 연금저축 계좌가 될 텐데요. 요거에 대해서 뭐 차근차근 알아보자면 가입 대상은 일단 만 18세 이상에서 연령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과거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5년 이상만 납부를 하더라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연금 수령 기간은 뭐 좀 변동이 있는데 과거엔 5년 이상만 임의대로 이제 수령을 하시면 됐고요. 지금은 10년 이상으로 나누어 받아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가입 한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분기당 300만 원, 연간 총 1,2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분기당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폐지가 됐고요. 연간 1,800만 원으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도 좀 늘어났죠. 정리하자면은 가입하거나 이제 납입하는 조건들의 이런 것들은 좀 낮아졌고요. 대신에 연금 수령에 대한 조건은 좀 까다로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 진입 장벽은 높아졌고 나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은 낮아진 대신에 나올 수 있는 문턱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이제 수령하는 시기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 달리 매겨지는데요. 뭐 기존에는 55세부터 수령을 하게 되면은 뭐 5.5% 이렇게 매겨졌지만은 지금부터는 55세부터는 뭐 5% 그리고 70세부터 4% 줄어드는군요. 80세부터 예, 네. 점점 줄어듭니다. 점차 이제 연금을 좀 늦게 받아라라는 취지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수령에 대한 한도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이 수령 한도를 조금 살펴보면요. 수령 당시까지 이제 쌓인 적립금에 대해서 의무 수령 기간으로 나눕니다. 즉 10년에 나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1억을 예.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이면은 10년 동안 나눠서 1,000원 받을 수 있는 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120%까지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라든가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고요. 네. 문제는 이런 수령 한도 외에 세금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기타 공적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합쳐서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마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저런 공적연금과 합산되는 시기 전에 좀 집중적으로 수령해서 받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예. 있겠죠. 네, 연금 기능을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2013년도 이전과 이후 달라진 점도 짚어봤는데요. 진입 장벽은 낮아졌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좀 높아졌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한 건가요? 네,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가 유리하냐? 사실은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뭐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퇴직 시기가 굉장히 빠르죠. 네, 55세 정도의 정년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60세 때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한 5년 정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제 소득 공백을 충당하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예. 다만 공무원분들이나 군인분들처럼 이런 특수직영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액이 조금 많거나 아니면은 은퇴하자마자 바로 연금이 수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사실 구연금저축이라기보다는 신연금저축을 해서 좀 분산해가지고 받는 그런 것들이 좀 유리할 수 있죠. 네. 결국은 이제 수령 기간이나 미래에 받게 될 연금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부분이 유리할지 그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기에 이제 본인이 어떤 상황이냐, 이후에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전에 가입하고 2013년 이후에 가입한 게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럼 내가 판단하기에 새로 만들어진 조건이 좋다. 그쵸.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뭐 네. 다행히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연금저축으로 갖고 계시던 이 계좌를 신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갖고 있던 이제 장점이 있었죠. 5년 동안 나눠서 받아야 된다라는 좀 약간 수령의 유연성이 있는 네. 그 부분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달라지게 되면서 좋은 점은 공적연금과 1,200만 원까지는 분리해서 과세한다라는 장점도 두 가지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네. 약간은 상품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갈아타기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연금저축의 특징에 맞춰서 좀 효율적으로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이 부분도 이제 세금적인 부분과 연금 기능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네. 우선 이제 연금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네. 보시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은 계속 발생을 하죠. 정년 시기까지. 그런데 예를 들어 가입자가 35세고 자녀 나이가 1살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은퇴 시기를 55세라고 봤을 때 자녀는 아직 경제적인 독립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소득이 없어지게 된다면 굉장한 이제 충격이 오겠죠. 예. 그런 소득의 공백이라든지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이제 연금저축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네. 이후에는 공적연금과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으면서 네. 그렇게 받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저기 화면에 나오는 그림 상황이 저랑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눈여겨봤는데 그렇다면 세금 혜택을 좀 보다 많은 이익으로 이렇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요 연금 사실은 소득공제를 받으신 것들 대부분 보면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득공제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시면 네. 그것들 대부분 뭐 소고기 사드시죠. 네, 이런 지출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네. 미래에 세금을 내면서 연금을 받을 걸 지금 이제 소득공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에 낼 세금을 지금 땡겨온 건데 그걸 네. 이제 좀 쉽게 소고기를 사 먹는다거나 그렇게 지출로 하게 되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겠죠. 그럼 이 세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 한 푼이라도 손해 안 보고 이걸 또 추가적인 수익률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네.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4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48만 원이라는 세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월 납입액은 33만 4천 원인데요. 그 이듬해에 받은 48만 원이라는 세금을 그냥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금저축으로 납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내 돈으로 내야 될 거는 400만 원이 아니라 차액인 352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되겠죠. 그럼 352만 원을 12달로 나누게 되면 한 달 납입 금액이 33만 4천 원에서 29만 4천 원으로 월 납입액이 4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29만 4천 원씩 12달 낸 게 352만 원이니까 그에 대해서 또 합산하게 되면 4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또 받을 수 있고요. 다음 연도에는 48만 원을 동일하게 받겠죠. 그러면 납입 금액 352만 원 대비 48만 원이라는 세금 환급은 예. 거의 13.6%에 달하는 수익이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연장하시면 환급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 잠깐 그냥 기분만 만끽하고 그냥 다시 넣어라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제브리핑에서는 소득공제 연금저축의 허가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연금저축의 종류와 네. 또 종류별 특징을 고려한 이 선택 방법,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키움에셋 플래너 김현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